14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 중국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구는 영토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김치를 중국의 전통 요리라 소개하고 올림픽 개막식 한복판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소수민족으로 등장합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시나리오의 서막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을 파헤칩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을 대국이라 부르지만 그들의 문화적 행보는 놀라울 정도로 옹졸합니다. 김치, 한복, 판소리, 심지어 윤동주 시인까지 그들은 왜 한국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 우기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상의 키보드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 동북공정이라 불리는 국가 주도의 역사 세탁 작업입니다. 그들이 훔치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이러한 억지 주장은 그들이 가진 깊은 열등감을 반증합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매료시킬 때 중국은 왜 스스로의 문화로 승부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우리가 왜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논란의 연대기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치였습니다. 중국의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 ISO 인가를 받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마치 김치 종주국 지위를 빼앗아온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 ISO 문서 자체에도 해당 식품 규격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채소일 뿐 젓갈과 양념으로 2차 발효를 거치는 김치와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유명 유튜버 리즈치는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올리며 차이니스 푸드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수천만 명의 구독자가 보는 채널에서 김치를 중국의 전통인 양 포장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청년 조직인 공청당까지 나서서 김치 종주국 논란을 부추겼다는 사실은 이 움직임이 철저히 기획된 관제 여론임을 시사합니다. 김치 공정의 핵심 논리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한국의 문화도 중국 문화의 아류라는 중화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의 상호 교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시작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갔다는 일방적인 문화 전파론만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김치의 독창적인 발효과학은 한반도의 기후와 식생활이 만들어낸 고유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억지는 곧 한복으로 번졌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자 중국 네티즌들은 드라마 속 갓과 도포가 중국 명나라의 의복을 훔친 것이라며 사이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한푸 부흥 운동은 사실상 최근에 만들어진 민족주의적 트렌드에 불과합니다. 고려양, 즉 고려의 풍습이 원나라와 명나라 초기 유행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철저히 외면한 채 말입니다. 중국 게임 회사들이 캐릭터에 한복을 입히고 중국 전통 의상이라 표기하는 사태가 빈번해졌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한국 유저들의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아예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고 철수하는 적반하장의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샤이닝 니키 사태는 중국 기업들이 자국의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해외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삼계탕마저 광둥식 국물 요리의 일종이라 주장하고 판소리와 아리랑을 자신들의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재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유네스코의 취지를 악용하는 행위입니다.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중화민족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여버리려는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기저에는 동북공정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 지방 정권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영토와 주권에 대한 야욕이 이제는 소프트 파워의 영역인 문화와 예술로 확장된 것입니다. 즉, 문화 동북공정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20년 넘게 지속된 국가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역사를 되짚어 봅시다. 중국은 한복이 명나라 의복인 한푸의 아류라고 주장하지만 복식사 학계의 정설은 다릅니다. 오히려 원나라 시기 고려의 여인들이 몽골 귀족층의 시집을 가면서 고려의 복식과 풍습이 중국 상류층에 대유행했습니다. 이를 고려양이라 불렀습니다. 명나라 초기까지도 이 고려양의 흔적은 뚜렷했습니다. 즉, 영향을 받은 것은 오히려 중국 쪽이었습니다. 물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관복이나 예복 등 공적인 의복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초들이 입던 바지와 저고리, 그리고 독특한 선의 미학은 한반도 고유의 양식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한푸는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때 변발과 치파오에 밀려 300년간 맥이 끊겼던 옷입니다. 현대에 와서야 사진과 그림을 보고 복원한 옷을 가지고 수천 년 이어온 한복의 원류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물에 대한 왜곡입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윤동주 시인의 국적을 중국, 민족을 조선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은 슬픔을 노래했던 민족 시인을 중국의 소수민족 시인으로 등갑시킨 것입니다. 이는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중국 내부의 항일투쟁으로 축소시키려는 비열한 시도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피겨여왕 김연아까지 조선족이라 우기는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행태는 실소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무지한 네티즌의 장난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내부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장려되는 것은 당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인 주링허우 링링허우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 타 문화에 대한 존중보다는 중화 중심의 배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 문화의 독자성은 인정하기 싫은 혹은 인정해서는 안 되는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문화적 위기감의 발로라고 분석합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문화적 영향권 아래 있는 하위 국가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한국의 대중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서구권 주류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아류가 아닌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트렌드 세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공자학원을 세우고 문화를 수출하려 했지만 전 세계적인 반감만 샀을 뿐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의 간섭 없이 민간의 창의성만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자신들이 갖지 못한 매력 자본, 즉 소프트 파워를 가진 한국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통제해야 할 위험 요소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문화 훔치기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의 일부로 편입시킴으로써 한국의 성공을 곧 중국의 성공인 양 포장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가 인기 있는 이유는 그것이 중국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궤변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은 김치와 한복을 탐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내부 결속용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소수민족의 이탈을 막기 위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해야 합니다. 조선족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확실히 못 박아둠으로써 한반도와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끊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통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바보가 아닙니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 시대에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김치, 한복, 한리유를 한국 기원의 단어로 정식 등재했습니다. 이는 언어학적, 문화적으로 한국의 독자성을 국제사회가 공인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보고 중국 사이트에서 중국 체육복 표절이라 주장했을 때 서구권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중국 거라고 우기는 밈이 생겨날 정도로 중국의 주장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민족주의가 오히려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문화의 힘이 고유성과 보편성의 조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가 증명되었습니다. BTS가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한복을 입고 공연했을 때 전 세계 팬들은 중국의 옷이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움에 열광했습니다. 문화의 주인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그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문화 공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를 이용한 문화 왜곡은 더욱 교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민간 외교 사절단 방크의 활동이나 우리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팩트체크 활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문화는 훔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문화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김치를 파오차이라 우겨도 그들의 식탁에는 김치를 담그는 정서와 문화가 없습니다. 껍데기는 흉내 낼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알맹이,
즉 소울은 결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하기보다 더 냉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당당하게 우리 문화를 즐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때 그 어떤 왜곡도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중국의 문화공정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비단 한국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아오자이, 몽골의 역사 등 주변국 모두가 중화주의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패권주의적 발상입니다. 우리는 주변국들과 연대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아시아 문화 연대를 모색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국 내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목소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중국인이 동북공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중국의 젊은 층은 자국의 폐쇄적인 문화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기보다 왜곡을 주도하는 세력과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대중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류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중국의 견제와 질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산을 넘을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수세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아카이빙과 다국어 홍보 자료를 선제적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위키피디아나 구글 검색 결과의 오류를 바로잡는 디지털 지편전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곧 역사인 시대, 기록 전쟁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기업들도 동참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의 한국적 요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것이 곧 가장 강력한 문화 방패가 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제 단순한 원산지 표기를 넘어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히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구호를 넘어 왜 우리 것이 독창적인지, 주변국 문화와 무엇이 다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논리로 무장한 다음 세대는 그 어떤 역사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적 팽창주의는 결국 소프트 파워의 빈곤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진정한 대국은 문화를 뺏지 않고 문화를 나눕니다. 미국이 할리우드를 통해,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세계와 소통했듯 중국도 존경받는 국가가 되려면 타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힘으로 문화를 억누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말과 글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도는 방식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문화적 침탈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문화를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영토에서 지켜내야 할 차례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한국 문화에 심취한 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역사를 공부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반박해주는 가장 든든한 우군입니다. 우리는 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그깟 김치, 한복이 뭐라고 이렇게 예민하게 구느냐?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음식과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가족, 나의 역사를 부정당하는데 침묵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화는 그 나라의 존재 이유이자 자존심입니다. 중국의 주장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더욱 정교한 논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욕설보다는 차가운 팩트가, 일시적인 분노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 어떤 궤변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즐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중국이 한국 문화를 베끼면 베낄수록 원조인 한국 문화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짝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명품이라는 방증이니까요. 중국의 짝퉁 한류는 역설적으로 진짜 한류의 위상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의 문화적 퀄리티 차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문화를 주도하는 룰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김치와 한복뿐만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우리의 수많은 무형유산들을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에 내놓아야 합니다. 문화의 곳간이 풍성할수록 도둑이 훔쳐갈 것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것입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영토 크기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적 매력이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문화의 국경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방화벽을 세우고 통제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한국 문화의 향기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문화 상대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의 문화를 존중하되 우리의 문화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상호 존중이 결여된 일방적인 문화 흡수는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 폭력에 맞서 우아하지만 단호하게 애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화 선진국 시민의 품격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주변국을 오랑캐라 부르며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문화전쟁에서 문화 오랑캐는 과연 누구입니까? 남의 문화를 탐내고 훔치려는 자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야만인이 아닐까요? 중국이 진정한 대국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대국다운 포용력과 매너를 먼저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중국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국수주의적인 태도는 없는지, 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점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 MZ세대는 가치 소비를 중시합니다. 그들은 오리지널리티에 열광하고 카피캣을 경멸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자본으로 밀어붙여도 진정성 없는 문화는 결국 외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K컬처의 성공 비결은 바로 그 진정성에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이 플랫폼들이 존재하는 한 진실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중국의 거짓 주장이 올라오면 수천 개의 반박 영상과 댓글이 달립니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자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정작용입니다. 우리는 이 디지털 전사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최근 한복 교복이 도입되고 김치 만들기 체험이 늘어나는 등 우리 내부에서도 전통 문화를 생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박물관에 갇힌 문화는 죽은 문화입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즐길 때 문화는 살아 숨쉬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한류는 이제 일방적인 수출이 아닌 쌍방향 소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자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확장성은 폐쇄적인 중화주의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K컬처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열린 마음이 닫힌 마음을 이깁니다. 중국이 한복을 입고 춤추는 영상을 올리면 우리는 더 멋진 한복 영상을 올리면 됩니다. 그들이 김치를 자기네 것이라 우기면 우리는 더 맛있는 김치 레시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 됩니다. 대응의 방식은 반박을 넘어 압도가 되어야 합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비빔밥 광고가 걸리고 파리 패션위크에 한복이 등장합니다. 런던의 갤러리에는 단색화가 걸립니다. 중국이 우물 안에서 소리칠 때 한국은 대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격차는 이미 벌어졌고 따라잡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봅시다. 중국의 문화 공정은 결국 그들의 고립을 자초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아시아의 문화 허브로서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현대성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영토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속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문화 영토 확장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국의 자본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그들의 로비력은 국제기구 곳곳에 뻗어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삼위일체가 되어 촘촘한 감시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문화를 지키지 못한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김치는 한국 음식이야, 한복은 한국 옷이야라고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기록하고, 알리지 않으면 100년 뒤 교과서에는 다른 내용이 실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토록 치열하게 분노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에게 전합니다. 문화를 탐내지 말고 문화를 만드십시오. 이웃 나라의 문화를 존중할 때 비로소 당신들의 문화도 존중받을 것입니다. 소국이라 무시했던 한국이 보여주는 문화적 성취를 겸허히 인정하고 배우십시오.
그것만이 중국이 문화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전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침략 속에서도 우리만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낸 위대한 민족입니다. 지금의 문화전쟁 또한 우리가 승리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우리의 문화 유전자 속에는 극복과 창조의 DNA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 수호자를 넘어 문화 창조자로 나아갑니다. 중국이 과거에 집착할 때 우리는 미래를 창조합니다. 그들이 역사를 왜곡할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K-클래스입니다. 격이 다른 문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치밀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더 스마트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적 팩트로, 수세적 방어보다는 공격적 확산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화를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게 된 이 사실들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잘못된 정보가 보이면 정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모여 거대한 문화 장벽을 만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김치는 한국의 것입니다. 한복도 한국의 것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굳이 말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지만 그렇기에 더욱 크게 외쳐야 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의 독도 왜곡과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변국들의 역사 전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모색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문화는 훔친다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의 일기장을 훔쳐서 내 추억이라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이 하루빨리 이 부끄러운 도둑질을 멈추고 대국다운 품격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힘을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 지킴이입니다.